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괜한 조바심으로 파혼하게 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계속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괜한 짓이었지요. 하마터면 멀쩡한 집을 고스란히 갖다 바칠 뻔 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기를 당하는 게 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기치는 인간이 치밀해서라는 걸요. 아무튼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며 자연스레 얼굴을 텄어요. 알고 보니 동갑내기여서 금방 친해졌고요. 게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친구 경력이 저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실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까지 뛰어난 건 아니었지요. 일단 결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친구들 하나씩 결혼하는 걸 보면서 조바심을 느꼈던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4년을 만나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남자친구는 꺼내지 않았으니 남자친구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가도 결혼은 못하겠다 싶대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죠.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지껏 널 왜 만났겠냐며 반문을 하는데 솔직히 당시엔 기쁘면서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내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긴 하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말하던 상대가 말하다 말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왜 말을 하다 마냐니까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면서 저더러 너는 얼마나 모아놨냐고 묻대요. 얼마나 모아놨길래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면서요. 참고로 저희 업계 특성상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두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정도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끼리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버는지 대충 짐작하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랑 남자친구도 굳이 서로 얼마를 버는지 그런 건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놓고 저더러 얼마나 모아놨냐 물으니 순간 좀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어쨌든 남자친구보단 제가 더 모아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속된 말로 다 까놓고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억 좀 넘게 모아놨지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는 이제 2천 모아놓은 게 달아나요? 그중에서도 1,000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2천이라니.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힘들 만큼 벌이가 적은 건 아니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괜히 꺼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심각한 얼굴을 잘못 이해했는지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취직한 이후로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얼마씩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했다면서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후로 부모님 형편이 많이 나아지셔서 재작년부터는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있답니다.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모일 일밖에 남지 않았다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1억 모으는 건 금방이라는데 그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허튼데 돈 쓰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그럼 이제껏 돈 때문에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그래도 남잔데 통장에 한 1억은 만들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자기가 저랑 동갑이 아니라 두세 살만 많았으면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제가 결혼이 어지간히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말 또한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웨딩 시즌을 앞두고 박람회가 한참이었길래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의 기혼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대충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가닥이 잡혀갈 때쯤
집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머니는 30도 넘은 딸이 결혼 이야기가 없으니 나름대로 애가 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요. 남자친구가 원래도 싹싹한 성격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 난데없이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결혼만 하면 신혼집은 어머니가 구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뜻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 아파트 한 채 턱하니 사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동네에 빌라를 하나 얻어줄 테니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빌라를 팔아서 그 돈까지 더해 아파트를 구하라는 뭐 그런 의미셨지요. 물론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럼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닐 텐데 저희 벌이를 생각하면 그건 좀 무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우리가 힘을 합치면 1억은 금방 모은다는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어쨌든 큰 돈은 모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아파트로 가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부턴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어머님과 뭔가 쿵짝이 잘 안 맞는다는 기분이 들대요. 그간에 남자친구가 집에다 한 효도야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고. 게다가 일방적이긴 했어도 저희 어머니께서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데다가 1,000원 한 장 보태주실 생각도 없으신 눈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단 이야기부터 꺼내셨으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미 여자친구가 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단까지 바라시냐 해가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파혼당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 거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집을 해가고 예단은 생략하고 남자친구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빌라 계약을 서둘러서 하신 탓에 이미 집이 비어있던지라 남자친구가 틈틈이 가전제품이나 그릇 같은 걸 사다 채워놓기로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경제 개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섣불리 사는 일 없이 꼼꼼히 가격 비교도 하고 후기도 확인하는 모습이 남잔데도 참 야무져 보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제 눈을 멀게 하려던 남자친구의 개수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던 무렵 결혼식까지는 3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빌라에 먼저 들어가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대요. 빌라는 이미 비어있고 자기가 짐도 어느 정도 챙겨놓았지 않냐며 본가로 돌아가기보단 그 편히 출퇴근하는데 편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인데 시골리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꽤나 아쉬워했는데 저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네요. 남자친구가 먼저 빌라에 들어가면 남자친구 어머님 입장에선 와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데 왔다 가시면 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집은 빼서 본가로 보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짐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1차로 짐 정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본가로 향했고 저는 혼자 남아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대충 어디다 처박기라도 했으면 전 지금쯤 빼도 박도 못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있었을지도요. 큰 짐이 빠져나가고 빈 방을 보니 제 방도 아닌데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감상에 젖어 있을 건 아니었으니 얼른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통장을 발견했는데 잡동사니들 밑에 깔려있는 걸로 봐선 통장 정리를 한참 동안 안 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상자에 옮겨 넣으려다가
문득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했을 땐 얼마나 모여 있었을까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통장을 열었는데 그 순간 큰 배신감에 잠깐이지만 파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통장 정리가 반년 전이었는데 잔고가 5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핵핵댔지요. 남자친구의 자취방부터 본가까지는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짐까지 내려놓고 왔으니 좋게 2시간은 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분 만에 돌아왔다는 건 아마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통장이 생각났던 모양이돼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손엔 통장을 들고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오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때는 그 돈이 정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답니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는데 써서 없다고요.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것도 학자금 대출로 목돈이 빠져나가느라 잔고가 훅 줄었을 텐데 그걸 보고 나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다나요. 그렇냐고 알겠다 대답하곤 요 앞 은행에 CD기가 있으니 같이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금 정리하고 하느라 바쁜데 굳이 뭘 거기까지 다녀오냐 그래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걸 뭐하러 정리까지 하냐 해가며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핸드폰 꺼내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잔고만 보면 된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더러 말 잘했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를 못 믿냐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굴어야겠냐는데 먹긴 놈이 썩낸다더니 남자친구의 모습이 딱 그 꼴이다 싶은 게 정말 뭐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네 말대로 정말 1,000만 원만 있는 거면 내가 전부 다 사과하겠다니까. 글쎄 이제는 핸드폰을 부모님 집에 두고 온 것 같다나요? 어떻게든 상황만 모면하려는 모습이 어찌나 꼴사납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서 가지고 오자며 남자친구한테 앞장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가에 두고 왔다던 남자친구 핸드폰이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대대요. 결국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5천만 원도 어이가 없었는데 7천만 원이나 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방 빼고 보증금까지 돌려받는다 치면 전부에서 8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턴 남자친구가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뻔뻔하게 생각보다 돈이 많으니까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돈의 존재는 알지 못했을 거고 그럼 남자친구는 처음 말한 대로 2천만 원만 들고 저에게 장가를 왔을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괘씸하단 생각밖엔 안 들었지요. 한참 동안 말없이 남자친구만 노려보다 왜 잔고를 숨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상금이었다나요? 그리고 이때도 처음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대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저한테 주려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가 1억을 모았다는데 자기도 8천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6천을 누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도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하길 요즘 여자들은 시댁에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더라. 너도 우리 엄마가 예단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은 꼭 쥐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됐다고 더는 할 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일단 집에 가서 쉬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헤어지잔 소리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이게 헤어질 일이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냥 결혼 자금으로 쓰자면서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신뢰가 박살이 났는데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 차를 빌려줬는데 차 안에 남자친구가 싣고 갔던 짐이 그대로 있길래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냥 주차장 바닥에 대충 던져버리고 돌아왔어요.
슬프기보단 분해서 울었는데 어쨌든 딸이 눈이 팅팅 부어서 집에 들어오니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랑 싸웠냐. 결혼 전엔 원래 많이들 싸운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시며 뭐 그런 야가 빠진 놈이 있냐며 크게 노여워하셨지요.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이 깨질 거란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이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차피 언젠간 하려던 독립이었으니 제가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했던 것들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몇 곳에서 남자친구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는지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마당에 뭐가 좋다고 머리 맞대고 상의까지 하길 바라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여기저기 걸어놓은 계약에 들어간 계약금이 얼만지나 아냐면서 전부 다 내놓으랍니다. 그중 몇 개는 특가로 나왔던 것들이라 환불도 전혀 못 받는다면서요. 하지만 뭐 제 알바인가요? 네가 알아서 받아내던지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예약도 원랜 다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을 꿍치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제가 집을 해오니 그런 건 자기가 하겠다면서 자기가 계약자로 사인하고 돈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사다 놓은 물건들도 현관밖에 내놓을 테니 다 가져가라니까. 제 취향에 맞춰서 산 것들인데 자기가 가져가면 뭐하냐고 저더러 자기한테 살아나요? 돌았냐고 중고로 팔던지 사랑하는 너희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본 줄 아냐면서 아주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돈 몇 푼이 문제냐고 하마터면 나는 사기꾼한테 집 갖다 바치고 평생 같이 살 뻔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 뒤로 몇 번이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내리 전부 씹었더니 급기야는 집으로 찾아오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 대신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쫄았는지 더는 연락하지 않네요. 이쪽 업계가 바닥이 좁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금방 저희가 파혼한 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남자친구가 워낙 사회생활을 잘하니 어떤 프레임을 저한테 씌울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혼한 걸 이야기하고 다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너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소리였는데 남자친구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온다면 진짜로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